자, 이번 페이퍼는 Language Model as a Knowledge Base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GPT 같은 Large Language 모형이 많이 나와서 오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Knowledge Base가 뭐냐, 그리고 왜 이거를 갑자기 GPT에서 무슨 채팅하고 있는데 Knowledge Base 이야기를 왜 날리지? 뭐 이런 거. 이게 왜 날리지? 이런 게 왜 들어오는지. 그리고 평가공학에서 제가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전의 평가공학은 도메인 엑스퍼트의 지식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평가 모형을 만드는 그런 관점이었었잖아요. 이제 평가공학은 평가공학 2.0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가공학 2.0은 뭐냐 하면 large language model, 이제 우리 다 확인하셨죠. 이런 랭귀지 모형이 심지어는 35개, 30개 정도 되는 standardized 테스트를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만들어서 지가 만들어 지가 풀고 뭐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되어 있는 large language 모형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만드는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중간에 좀 개입도 하고 human in the loop, expert in the loop라고 할게요. EIF라고 하는 그 단계별로 과정에서 개입을 하겠지만 미래는 이제 모든 평가, 그게 형상 평가가 됐든 서머티브가 됐든 이 large language 모형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 adaptive learning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뭐 챗GPT를 내 이메일이나 좀 바꿔줘라고 쓰는 그런 아주 스페시픽한 태스크만 쓰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야 이거는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 이메일을 좀 바꿔줘 뭐 이런 것만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랑 평가공학이랑 혹은 뭐 서머리 해줘 뭐 이런 것만 쓰는데, 아니 평가공학의 근간으로 활용한다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가 처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파운데이션 모형이라는 개념인데 평가공의 근간이 되는 모형. 어떻게 이렇게 근본이 되냐? 1 트릴리언의 보캐블러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위키피디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GPT 4.0 같은 경우 우리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먹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끄집어내서 그리고 활용하는 거예요. 평가지식. 평가지식은 컨텐츠 엑스퍼트도 있지만 어댑티브를 해주는 거 있죠. 진단을 해주는 지식도 그 속에서 리즈닝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거고, 피드백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좋은 문학 만드는 거, 뭐 디스트랙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죠.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현지 씨는 이제 막 일반화를 잘 시키는 쪽으로 지금 이제 좀 해볼 거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잘 끄집어내는 방법이에요. 선영쌤은 뭐예요? 디스트랙트를 잘 뽑아내고 설명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knowledge base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관점인 거예요. 챗GPT는 뭐라고요? Domain Foundation Assessment Knowledge Base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프롬프팅은 사람이 엑스퍼트가 해줘야 되잖아. 뭐 어떤 문항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휴먼 인더 루프도 있죠. 그 프롬프팅을 잘하고 나온 결과를 우리가 또 잘 이벨루에이트 해가지고 실제로 잘하는지 또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는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은 약간 네 책임이에요. 프롬프팅을 잘하세요. 함프한 결과가 나오세요. 그럼 프롬프팅을 잘해서 함프한 게 안 나오게 하세요. 약간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전부 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프롬프트를 쓰는 사람한테 있다고.
아시겠죠? 우리는 뭐 토큰이 25,000개라며 그럼 12,000 뭐 앞뒤로 왔다 갔다고 합시다. 아웃풋이 12,500개, 인풋이 12,500개 프롬프트면 어때요? 12,500개의 responsibility가 우리한테 주어져 그 안에서 잘 하세요. 뭐 워드라고 칩시다. 12,500개의 워드를 잘 쓰시라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바꿔야 돼. 했는데 안 나와요. 뭐 얘가 이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가보시면 야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야 그거 믿고 쓰겠냐 뭐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마. 말 섞지 마. 왜냐면 그 얘기 해봤자 시간만 낭비입니다. 미스레비 쌤하고 행복 쌤하고 저녁 먹으면서 우리 쪽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박사들 20년씩 30년씩 한 사람들 7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도 결과는 똑같아. 뭐 여기 얘기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 정신줄 꽉 잡고 이게 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응? 내가 할 일이 뭔지 그리고 평가공학, adaptive learning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신줄 꽉 잡고 가야 돼. 아시겠죠?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제 그 large language 모형을 knowledge base로 쓴다는 얘기는 맞춤형 학습, adaptive learning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쓰고 그 파운딩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프롬프팅을 하는 프로그램을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 형상이 됐든 뭐 서머티브가 됐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 페이퍼는 2022년도 나와서 아니 뭐 2023년도 나온 페이퍼까지 뭐 리뷰를 하고도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이 개념이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페이퍼 여기서 리터처 리뷰해야 될 거 본인은 이제 페이퍼 쓰실 때 generalizing 할 때 뭐 interpretability 이슈 이야기할 때 그렇죠. extraction 이야기할 때 들어가야 되는 페이퍼들 조금 정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pre-trained large language 모형입니다. LLM이라고도 하고 LM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language 모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뭐예요? pre-trained니까 비슷해요. PLM이라고 안 하고 요즘 대부분 LL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rge란 얘기는 이미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뭘 했다고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pre-trained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unsupervised learning 형태로 인터넷에 있는 막 1 trillion 토큰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으로 그 다음에 지도 학습으로 굉장히 정갈되어 있는 단어도 위키피디아 같은 거는 파인 튜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번에 한 거잖아. pre-trained 데다가 supervised learning으로 한 거냐 prompt로. 그럼 뭐예요? 그때는 fine tuning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supervised fine tuning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래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다가 human feedback, reinforcement learning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것도 fine tuning의 어떤 특정한 종류인데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reward model 셋업해서 reward model 가지고 약간 그런 거 요렇게 하면 7점 줄 거야 요렇게 하면 1점 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형으로 다시 한 번 더 파인 튜닝 한 거 PPO 모델 만드니까 이런 퀄리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3단계예요. pre-training, supervised, fine tuning 그 다음에 뭐예요? reward reinforcement learning using human feedback, RL, F, 있잖아요. HF 뭐 이런 거예요. human feedback. 세 단계를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졌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는 평가공학이잖아요. 맞춤형 학습을 위한 평가공학을 하는 거 아니야. 맞춤형 평가를 하든지 아무튼 adaptive learning을 하고 adaptive assessment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knowledge base로 활용합니다. knowledge base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문항을 많이 잔뜩 갖다 쌓는 문제은행만 생각했었다고. 문제은행은 문제를 뭡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문제은행을 뽑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부 다 그렇잖아. 생각해 봐. 지금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 전부 다 그렇잖아. 뭐 캣이 됐든 고양이가 됐든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이그노스틱이 됐든 간에 문제를 뭐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잘 정리해 가지고 거기다 뽑아 쓰는 거였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 정도 문제를 만드는 능력은 이미 이 친구가 갖고 있으니까, 지식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뽑아 쓰는 거예요. 뽑아 쓰는 프로그래밍으로 그걸 프롬프팅,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시다.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그쵸? 그 다음에 없는 지식은 같이 넣어가지고 프롬프팅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리서치가 랭귀지 모형이 sufficiently large corpus를 했다라는 거예요. significant amount of knowledge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파라미터 속에. 근데 implicitly 있어요. explicitly 있지 않지만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probing, 소위 말해서 가가지고 둘러와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probing한다, coring한다, probing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지식을 뽑아낸다는 얘기, extracting한다,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피드백이 뭐 해야 돼? 우리 처음에 뭐 합니까? 야, 이 컨스트럭은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이 컨스트럭을 알기 위해서 다른 컨스트럭 prerequisite는 뭐야? 이런 거 뽑아내요, 안 뽑아요? 내가 계속 보여주잖아. 그쵸? 사칙 연산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세부적으로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 걔네들끼리 연관관계는 있냐 없냐? 있습니다. 프로빙 하잖아.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걸 하기 위한 태스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더하기를 한다는 태스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저할 수 있을까? 그 태스크 어나리시스 해요, 안 해요? 해요. 얘가 가지고 있다고. 물어보시라고. 특정 인간보다 내가 낫다 그랬죠. 그렇게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20불에 그만큼 대답하는 사람이 어딨어, 한 달에. 누가 당신한테 그런 대답을 해줘. 근데 그 지식을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 들어가는 다양한 스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스튜던트 전부 다 그 지식이 어디 있다고 일단은 가정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옛날엔 그 많은 다큐멘테이션 누가 했었어야 돼요? 그래,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프롬프팅으로 뽑아내는 거, 퍼스펙티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프롬프트는 누가 만들어요? 라고 하면 뭐 엑스퍼트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자고? 평가 전공자들이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도메인별로 이렇게 쫙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가자고. 도메인 엑스퍼트의 도움을 좀 받긴 받겠지. 근데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응? 도메인 엑스퍼트가 직접 하면 우리는 직장이 없어지잖아. 그런 걸 다 하면.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평가 지식, 맞춤형 학습을 위한 그 지식 있죠. 그러려면 그 지식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휴먼 슈퍼비전. 사실은 이거는 조금 저는 반대예요. 휴먼이 슈퍼바이저 해야지.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 건지,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도면 잘 뽑히는 건지, 어떤 과제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라든가 뭐 문항을 만든다거나 뭐 피드백을 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저는 아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
이걸 일일이 옛날엔 knowledge base를 사람이 다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 expert system. 일일이 처음 다 만들어서 넣었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 속에서 뽑을 수도 있구나. 혹은 뽑아서 이쪽으로 만드는 것들. 이제 우린 여러 가지 단계를 시도를 할 거예요. 직접 뽑아서 쓰는 거, 뽑아가지고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거,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평가공학 2.0, 카파 2.0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1.0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introduction, LM은 LLP를 위주로 했죠. 자, 랭귀지 모형이니까 비전 모형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요것만 집중을 합시다. 왜? 사람의 지식을 다루는 게 우리의 웍이고 우리의 지식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도 결국에는 뭐예요? 기계도 vocabulary, setup, token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안에 parameter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계 지식도. 그랬잖아요. 토큰 1 trillion 토큰의 relationship이 그게 지식이지. 기계의 지식이지.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vocabulary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단어를 단어로 그리고 relationship 뭐 언제 이 단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건 지식이 없는 거야. 교수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든 게 없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 짜들어 든 게 있다고 조금 더. 자, theater engineering, architecture engineering 쪽으로 옛날에는 많이 하다가 이게 이제 온톨로지 모형하고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nowledge engineering이 주로 feature engineering 쪽이었어요. 아시겠죠? 야, feature가 뭐야? feature의 값들이 뭐야? 그 관계가 뭐야? 그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다가 아키텍처에 집중하다가 이 2018년도 근처부터 뭐예요? 지식이라는 게 pre-trained, large language 모형에 대한 pre-train하고 fine-tuning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세였었어요. 트랜스포머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unsupervised training이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파워풀할지. 그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막 때려 넣는 거 있죠.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긁어서 막 집어넣어 놓으니까 일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파인 튜닝을 그 위에다가 파인 튜닝을 하는 supervised fine tuning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파인 튜닝의 이슈 프리 트레이닝을 해놓고 파인 튜닝을 하려면 또 파인 튜닝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리 트레이닝이 엄청 잘해놓으니까 이 속에 이제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 거지. 이 프리 트레이닝 안에 뭔가 일단 중앙에서 다 해놓고 나니까 few-shot learner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친구가 사람처럼 학습을 한다라는 거, 새로운 거 프롬프트만 던져주면 그 속에 이그젬플 주고 인스트럭션만 잘 주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generality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프롬프트로 할 수 있겠네.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는 회사가 하는 거고 파운데이션 모형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엿다가 파인 튜닝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만 말만 잘하면 되네. 말만 잘하면 공짜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대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간 예측을 해서 프롬프트를 튜닝한다거나 이걸 하면 뭐가 나올지가 예측 모형까지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혹은 large language 모형을 쓰는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몇 년 안에 이렇게 바뀌잖아. 4, 5년 안에. 지금 여기 바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large language 모형을 뭐라고요? 가지고 있다. 뭐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갖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갖고 있다고요? implicitly.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이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암묵지하고 형식지로 나눠진다 했죠. knowledge representation은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은 예? 뭐 폴라니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식지로 바꾸는 과정 아주 특별한 것은 explicit하게 가지고 있고 그 특별한 것 중에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뭐예요? 그것 몇 개는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랬죠. 외재적인 지식의 표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external knowledge represent 그게 말이고 그게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나 글이 나오기 전에 머릿속에서 뭐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재적으로 explicit하게 만든 게 있고 그 밑단에는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implicit하게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large language 모형이 갖고 있는 형태가 지식을 갖고 있는 형태가 1 trillion 무슨 복잡 토큰의 파라미터에 뭐 이거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implicit하게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그중에 explicit 말 똑바로 해라 이제. 끄집어내. 이거는 뭔가가 이그나이시 돼야지 이제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 똑바로 하라 그러면 똑바로 합니다. 본인이 뭐 시키는 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를 word knowledge, 세계에 대한 지식들, 관계형 지식들, common sense, 상식들, linguistic knowledge, 언어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actionable knowledge. actionable knowledge가 우리 왜 procedural knowledge 있죠. 뭐 이거 가서 이거 하고 해. 뭐 이런 것들. 그런 지식들을 이거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언어, 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들은 다 먹은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에 있는 거. 인터넷에 있는 거라면. 아시겠어요? 인터넷에 글이라든가 책이라든가로 표현된 것들 있죠. 얘가 먹은 책들. 책도 보니까 한 100만 권쯤 먹은 것 같던데. 책으로 표현하면 100 몇십만 권 먹었더라고. 1 트릴리언 토큰 계산해 보십시오. 한 150만 권의 책을 학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책으로 이렇게 퀀티파이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대부분 보캡을 다 먹었는데 지식이 없어요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막 써놨던 거. 듀플리케이트 제외하고 나면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아있는 지식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GPT가 생성하는 지식을 지가 또 먹을 거 아니야. 막 블로그 막 GPT가 지가 만든 것도 막 나오잖아. 지가 만들고 지가 먹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책들도 전부 다 GPT를 통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사실 내 지식인가? 왜 GPT 지식이지? GPT 지식에서 끄집어낸 거지, 내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럼 남아있는 게임은 뭐예요? 인터넷에 없는 거, 책에 없는 지식은 게임을 해볼 만하죠.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그거 어떻게, 그것도 프롬프팅으로 집어넣자고.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박살 날 겁니다. 이미 있는 지식 가지고 하는 거는요. 이 친구에서 끄집어내기 비즈니스로 진행이 될 거라고. 무섭습니다. 근데 어떤 지식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왜 안 들었을까? 뭐 돈이 안 중요하니까 안 들어갔겠지. 돈 안 되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돈 되면 다 들어갑니다. 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안 집어넣겠어? 집어넣어서 쓰지. 어떤 지식은 시큐리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식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GPT 같은 거 회사가 따로 만들겠지. 자기 것만 넣어서. 예. 그때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든가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회사 차원 이야기고 회사 차원 이야기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건 뭐 GPU도 있어야 되고 뭐 수조 원이 든다며 1조쯤 들었다며 3조에서 4조 정도 들었다는 게 추정입니다. 수조 원이 들었다라는 게 이 GPT 지금 4.0 만드는데 아시겠어요?
그 뭐 나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사줘 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낭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슨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아 하는 이런 낭만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꼬랑지를 내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파 하는데 여기 GPT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자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knowledge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어때요? these access라는 얘기는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하니까 어때요? 이런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와 state of art result를 보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downstream은 이제 pre-trained 된 거 있는 그 다음번 태스크들에 대해서 state of art result를 보여줬다. 그게 뭐예요? 문학 만드는 거예요. 지가 만들고 지가 풀잖아.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그거 만들기 위해서 35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간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겁니까? GPT-4 테크니컬 리포트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걸 SAT, 뭐 GRE, 뭐 LSAT, 뭐 bar 이그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내가 얘가 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랑 레플리카를 만들잖아. 그게 state of art result 아니야 우리한테? 진단 시험은 못 만들 것 같아요? 프롬프팅 하든지 뭐 하면? 만들지. 어댑티브 러닝도 만들자고 이제. 그런 스탠더다이즈된 서머티브만 준비가 됐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하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diffused manner, structured 되지 않고 diffused manner로 들어가 있고 주로 해석하고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 속에 있는 지식은. 왜냐면 뭐 이거 없애, 이거 넣어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죠 이제. 그냥 그 파라미터 하나만 지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쵸? 예,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리 나중에는 그래서 어쩌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랭귀지 모형에 가지고 있는 게 힘들어서 그 다음에 full control을 하기가 힘들어요. full control은 힘들어요. 뭔가 막 그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 컨트롤은 안 되죠. 이게 확률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hallucination도 생기는 거고 막 말 지어내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어내는 거. 그러니까 full control은 자체는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knowledge base는 굉장히 easy to control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요. 왜냐면 knowledge base는 나중에 이야기해서 트리플릿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구조가. 왜냐면 카이로는 이집트에 이게 starting node라고 하고 starting 그 저기 뭐냐 그거 하고 이 브랜치가 카이로는 이집트의 캐피탈이다 수도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는 그냥 엔티티고 중간은 relationship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generalize 해보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트리플 형태로 저장을 해요. 뭐 이게 확장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 구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트리플릿을 헥사 스트럭처로 바꿀 겁니다. 평가공학 knowledge base로.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카파는 이 트리플처럼 되어 있는 것을 평가에 최적화된 assessment knowledge에 최적화된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뽑아낼 거예요. 뽑아내서 이제 카파에 사용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knowledge base는 rule based heuristic이고 predictable하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뭐 knowledge coverage가 넓을 수도 있어요. knowledge base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지식 기지를 트리플 형태로 되어 있는 지식 기지를 챗봇이나 virtual assistant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이 되잖아. 뭐가 들어가 있네, 뭐가 들어가 있지 않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굉장히 appropriate한 response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validate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large language 모형을 가지고 그대로 쓸 거는 그대로 쓰고 프롬프팅을 통해서 우리 adaptive learning 할 때. 그 다음에 그대로 쓰기 힘든 거는 평가 정렬, adaptive learning 전용 knowledge base로 바꾸는 거예요. 그 뽑아내서 요 안에 집어넣자고. 그래서 확인해서 굉장히 appropriate하게 쓰는 거예요. 카파는 그럼 뭘 할까요? 카파의 온톨로지 모형은 뭐란 얘기예요? 여기서 뽑아서 카파 전용, adaptive learning 전용 knowledge base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룰 베이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파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온톨로지 모형을 특정한 스트럭처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물어보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바로 랭귀지 모형으로 바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찍고 왔다 갔다 하고, knowledge base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랭귀지 모형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직접 랭귀지 모형에서 물어볼 때도 있고, 간단한 거는. 그 다음에 뽑아가지고 평가 전용 knowledge base 모형으로도 쓴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랭귀지 모형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써서 adaptive learning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얘기는 랭귀지 모형이 플렉서블하니까 직접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도 하고, 챗봇처럼 그것도 하고, 평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 정확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디서 나올지 이런 게 정확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knowledge base를 만드는데 이걸 ontology 모형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파에서. 근데 특별하게 내가 만들 거라, 구조를 잡아가지고. 그쵸? 그러면 그 knowledge base에 들어가는 요런 트리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평가 전용 트리플릿 같은 게 있어야. 이 어디서 오냐고. 옛날에 누가 만들었어요? 카이로는 이집트의 캐피탈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이 일일이 만들었다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고평가에 필요한 지식들을 어떻게 뽑아낸다고요? 프롬프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GPT한테 뽑아낸다고. extracting 시켜서 여기 저장해서 쓴다고. 그러면 검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reliable하고 interpretable하고 explainable하고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뽑아내는 프롬프트 만드는 사람 뽑아내는 거 검증하는 거 조금만 있으면 되지. 왜? knowledge 다 들어가 있는데 뭐. knowledge가 없어요. knowledge가 없다고 난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달라 그래서 해석해서 knowledge base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때 또 뭘 쓰는 겁니까? 아,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 책에만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knowledge base. 이건 또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그 회사 전용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 구조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작업을 누구한테 시킨다고? large language 모형한테 시킨다고. 그거는 이제 downstream task가 되겠지. 얘는 없는데 내가 주고 뽑으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융합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 페이퍼를 왜 갑자기 읽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지금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밑판을 어떻게 까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knowledge base는 뭐래요? natural solution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지식 기지라는 거는 골드 스탠다드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관계형 정보에 대해서. relational information, relational knowledge라고 그랬죠. 아까, 아니 카이로는 카이로고 이집트는 이집트인데, 카이로가 이집트의 뭐예요? 수도였다라는 그 관계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골드 스탠다드예요. 황금 기준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잘해요. repository of knowledge. 지식 기지죠. 뭐 이름 자체가 knowledge base인데 잘 저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개 다 돼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structured, unstructured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구조화 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구조화가 안 된 지식들도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은행은 문제를 만들고 나서 바꾸려면 그 문제은행 들어가서 엔트리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은행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은행 가기 전 단계에 굉장히 온톨로지컬한 형태의 평가 지식의 형태로 갖고 있어요. 지식 기지로 갖고 있다. 예, 제가 온톨로지 모형에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게 왜냐하면 그건 문제은행이야? 아니잖아. 문학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nowledge base의 어떤 특정한 형태였는데 이제는 LLM하고 knowledge base하고 평가은행하고 그 아이템 모델하고 이게 통합되는 형태로 갈 겁니다. 특히 LLM에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거기에 최적화시킨 형태로 갈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일일이 이렇게 매뉴얼리 그게 나왔었어요. 1000통 시켜버릴 겁니다. 1000통에 시켜버릴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 될 겁니다. 왜냐면 힘이 제일 센데 뭐 앞으로. 왜냐하면 기계가 잘 알아먹는 쪽으로 가세요. 사람은 버리고 일단 기계가 잘 알아먹는 형태로 가자고. 이건 우리한테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좀 어색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색하지. 카이로, 캐피탈 오브 이집트, 뭐 문항에 대한 정보 다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요.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근데 기계는 너무 잘 알아먹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knowledge base 프로그램들은 이게 최적화돼 있다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엔트리에, 이런 형태의 지식에, 이런 형태의 구조에. 아시겠죠? 절대 나는 잘 뭐 모른다고 우기지 말고 그런 사람 버리고 갑시다. 근데 이게 사람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찬찬히 보면 밸리데이션 됩니다. 사람이 보면서 우리는 밸리데이션 진짜 중요하잖아. 한 땀 한 땀 들어온 거 한 번은 밸리데이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그럼 이거는 뭐 딥러닝 속에서 파라미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람도 할 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은행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문제은행은 어때요? 우리가 이 평가 지식은행이 있으니까 어때요? Assessment Knowledge Bank 있으니까 어때요? 지식 기지라고 합시다. Assessment Knowledge Base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럼 문제는 언제든지 만들면 돼. 문항은 내가 만들고 싶다 언제든지 만들면 돼. 만들고 나서 버리면 돼. 평가지식은행이 평가지식 기지가 밸리데이트 돼 있으면 문제는 밸리데이트 되면 안 돼요. 문항은. 그때는 100% 맞아야 돼. 내가 항상 이야기해서 온톨로지만 맞으면 문항은 밸리데이션 하면 안 된다고. 온톨로지가 맞는데 뭐. 온톨로지에서 문항 나오는 알고리즘은 밸리데이션 따로 하고. 그럼 끝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Assessment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 LLM을 가지고 만드는 개념이고. 뭐 직접 써도 되고 LLM은. 예. 물어보고 답하고 뭐 챗봇 같은 거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스틸링은 이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 LM을 Desirable Property of KB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인데 저는 그거를 프롬프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는 이거를 투 트랙으로 갑니다. 카파는. 잘 보세요. 직접 LM을 가지고 knowledge base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직접 그냥 쓰는 거예요. 따로 knowledge base로 구축하지 않고. 그게 원 트랙인데 그게 일을 잘 할까? 평가에서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개런티가 안 되잖아, 이거는. 아시겠어요? 개런티는 안 돼요. 근데 플렉서블은 하지.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건 아니고 좀 로우키 러닝에 쓰고 실제 우리가 좀 더 하이 스테이크 돼야 되는 어세스먼트는 여기서 knowledge를 어세스먼트 knowledge를 뽑아서 쓰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KB를 따로 구축하는 거예요. 이 LLM 전용 KB를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써서 validate해서 쓰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카파 온톨로지 모형을 만드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메타 템플릿에 앉혀서 쓴다고. 메타 템플릿에 앉혀서 쓰는데 모형은 안 건드립니다. 그때. 있는 거 쓰고 메타 템플릿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validation을 자동화 시켜버릴 거라고.
knowledge base만 validation 되고 나면 문항은 validation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요. 뭐 새로운 거 만들고 업데이팅하고 뭐 이런 것들 특히 creating new method extracting factual knowledge.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좀 이 factual knowledge가 평가는 factual knowledge로 가야 되잖아. 그거를 좀 extracting하는 새로운 방법론들 없어? 좀 잘 뽑아내는? 네, 그 방법 중에 이제 평가 지식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consistency가 떨어지니까 consistency를 좀 높일 수는 없나? 뭐 이런 거. Knowledge enhanced pre-trained LM by delineating type of knowledge. 그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페이퍼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게 introduction입니다. 그 다음에 level of supervision 해줄 수 있지 않나? 그쵸? 어떤 knowledge base를 가지고 잘 보십시오. 랭귀지 모형을 supervise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integration of structural knowledge into LM. 혹은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extracting structural knowledge from LM이라. 랭귀지 모형에서 가져오는 것도 되고 knowledge base를 가지고 뽑아낼 때 또 활용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into는 아니에요. 제가 into는 잘 감이 안 와요. 어떻게 이거 뭐 안에다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뽑아내는 거는 뭐 이 extraction. 아무튼 LM as KB가 이쭉 지금 하고 있는 이 페이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introductions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빛의 속도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LM은 access하고 좀 consistent하게 만들고 edit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reasoning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5가지 종류를 가지고 이 페이퍼는 나왔던 페이퍼들을 쭉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reliminaries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 와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knowledge base는 뭐냐? knowledge base는 뭐예요? 지식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knowledge의 베이스예요. 지식 기지인데 rigid schema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popular한 게 뭐래요? 트리플 구조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엔티티가 어땠다고요? 중간에 있는 그 브랜치, 그 뭐 capital up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는 또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다. 그러면 카이로는 아프리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인데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죠. 그러면 카이로는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추론이 가능한 형태로 돼서 knowledge graph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knowledge graph를 만드는 거고 LM은 뭐예요? deep neural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즘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대세를 하는 거고 self supervised setting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쵸? unlabeled data를 self supervised setting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예. 그게 unsupervised 되어 있는 그런 거 뭐 GPT, BARD, 뭐 T5, BERT 이거 유명한 거 대부분 다 나왔네. BERT 계열도 GPT고 GPT-3도 당연히 트랜스포머 대부분 다 트랜스포머야. BART나 뭐 BERT나 무슨 뭐 T5나 다 트랜스포머 계열로 트랜스포머 계열이 전부 다 휩쓸고 있죠. 지금은 large language 모양은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도란스포머 뭐 나오든지 뭐 무슨 나올 수도 있죠. 도란스나 트랜스포머나 똑같은 거지. 아무튼 KB lacks of flexibility라는 거예요. 기존에 문제은행이나 그쵸 혹은 knowledge base는 좀 LM에 비해서는 flexibility가 떨어져요. 근데 LM은 뭐예요? 훨씬 expressibility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extendability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KB는 flexibility가 떨어진다는 걸 뭐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템플릿으로 우리 문항 만들 때 flexibility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기존의 템플릿 방법이. 그럼
플렉시빌리티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라고 우리한테 물어요. 아니 랭귀지 모형을 쓰니까 플렉시빌리티가 높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extendability가 높다, expressibility가 높다라는 이런 좋은 단어를 좀 외우십시오. 적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야 돼. 교수님 머리에 단어가 잘 안 옵니다. 아니 안 외우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태스크 뭐 agnostic 뭐 이런 거 좀 외워야 된다니까. 정말 안 외웁니다. 적어놓고 외우라 그러는데 이게 한 네다섯 번은 반복해줘야 돼. 외워질 때까지는. 휴먼 그리고 뭐예요? 플렉서빌티 떨어지고 KB는 뭐라 그랬어? 이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 이게 똑같아. 우리 문학 인스턴스를 사람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 옛날엔 템플릿을 만들었지만 템플릿은 사람 안 만드나? 사람이 안 만드나? 템플릿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 휴먼 에프트, significant human effort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build, maintain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NLP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populating KB가 이게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KB를 populating 하는데 NLP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저는 이 방법을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희는 이렇게 왜 validating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일일이 KB를 만드는 것보다는 populating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NLP 파이프라인에 뭘 쓴다는 얘기예요. Complex NLP 파이프라인에 뭘 썼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옛날에는 왜 이게 힘들었어요? Complex NLP 파이프라인 셋업하는 게 힘들었다고. 아시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knowledge base로 만드는 게 어려웠었다고. 근데 2023년도에 Complex NLP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짜가 됐다고. 응? 왜 공짜가 됐어요? 아니 GPT한테 시키니까 잘하잖아. GPT가 NLP 테스트 어그노스틱에서 이 전체의 과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 날라가잖아. 얘가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들여서 엔지니어들 구축해야 되는 이 컴플렉스 NLP 파이프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AI 어줍잖게 만들어 놓고 사기치던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을 거야.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AI라고 우기면서 AI이긴 했지. 근데 굉장히 비싼 거였잖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런 작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KB를 했는데 LM은 어때요? 데이터만 밀어 넣으니까 지가 알아서 앉아가지고 있더라. 지식을 축적하더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로 봐야 된다. Access, Edit, Consistency, Reasoning,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로 우리가 evaluate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아니 LM을 KB로 하려면 Access는 어떻게 하냐? Edit은 어떻게 하냐? Consistency는 있냐? Reasoning은 할 수 있어? 랭귀지 모형이? Expandable하고 Interpretable 해줄 수 있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questioning을 하는 거예요. LB를 KB로 활용하기 위해서. Access는 뭐예요? 옛날에는 쿼리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LM은 prompt로 접근하는 거예요. 특히 filling the blank, close 스타일 있죠. 딱 단어 비우는 형태로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혹은 뭐 traditional downstream fine tuning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에디슨 어떤 식으로 정보를 집어넣거나 빼거나. 에디시라는 얘기는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large language 모형에 특정 정보를 없애거나 특정 정보를 넣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필터링을 써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not straightforward라는 거예요. 이쪽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비쌉니다.
비싸요. 이거 뭘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수조 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중에 특정 부분만 바꾼다? 쉽지가 않아요. 그 fine tuning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single weight 요것만 빼면 안 될까? 어떤 특정 토큰에 대해서 그거 뺐다가 나중에 다른 거랑 관련된 거 다 박살나는데 이게 다 interconnected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지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특정 단어의 웨이트만 조절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버터플라이 이펙트, 리플 이펙트가 있을지 nobody knows. 조그만 거 바꿨다가 나중에 저쪽에 완전히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 트레인 시켜놓은 게. 다른 쪽 지식도 영향을 미쳐요. 그 단어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consistency도 마찬가지입니다. knowledge base는 어때요? structured knowledge base는 굉장히 consistent. 이게 consistency in mind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체계적이게. 근데 랭귀지 모형은 안 돼요, 잘. 뭘 하나 주면 답이 계속 바뀌어. 뭘 줬는데 질문을 하면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답 나왔다가 저 답 나왔다가 구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건 단지 맞고 틀리고의 이슈가 아니고 correct하냐 incorrect 하다는 게 아니라 consistency는 아니 질문을 하면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달라지잖아요. 랭귀지 모형을 consistency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랭귀지 모형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게 내가 자꾸 약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뽑아서 쓰자라는 쪽으로 나는 간다라는 거야. knowledge 모형에서 extract해서 knowledge base를 구축하다는 쪽으로 저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쓰면 consistency가 떨어져서 못 쓴다. consistency 걱정 안 해도 되는 learning이라든가 피드백이나 이거는 바로 쓰고 그렇지 않고 consistency가 중요한 거 있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뽑아서 쓰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랭귀지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쓰자고 뽑아서 쓰자고. 그럼 결국엔 뭘 구축하자는 얘기예요. knowledge base를 assessment, adaptive learning knowledge base를 구축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구축할 때 뭐라고요? 옛날에는 complex NLP 파이프라인이 필요했다고. 옛날에는.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구축하려면. 아시겠어요? 있어야지 구축을 할 거냐. 문제은행을 이 사람아. 사람이 일일이 만들든지.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뽑아내자고. 뽑아내서 KB를 구축하자고. 그게 저희처럼 이 뭡니까? Assessment Knowledge Base. 평가 지식. Adaptive Learning을 위한 평가 지식 기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문제은행 만드는 건 아니고 평가 지식 기지를 만들자고. 아시겠어요? 맞춤형 학습 지식 기지를 만들자고 이 사람들아. 뭘 가지고? 뭘 통해서 만들자고? 무엇으로 만들자고? large language 모형에서 만들자고. 으로 만들자고. 자, reasoning.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리즈닝이 안 됩니다. knowledge base triply 돼야지 리즈닝이 돼요. 여기 얘기했네. 카이로는 이집트의 캐피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파트니까 카이로는 아프리카에 있다. 리즈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되게끔 된 게 knowledge base예요. 프로그램들이라고. 이게 다 추적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게 갈 수 있는지를 쭉 다 뽑아내는 게 knowledge base라고 합니다. 그리고 LM은 근데 어때요? 요거는 딱 explicitly 돼 있죠. 관계가 다 돼 있으니까 consistency도 높고 explicability도 높은데 LM도 되는데 약간 다른 폼으로 돼요. performance. LM도 한대요. 근데 약간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뭐예요? 어, 관심 있는 분야예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친구가? 뭘로 된다 그랬어요, 제가? 뭘로 된다 그랬어요? 이게 키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 관계를 다 분석을 해내지? 뭘로 한다고 했어요? 대답해봐. 뭐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된다 그랬어요? 리즈닝이 된다 그랬어요. 리즈닝이라는 거는 이 관계를 다 고려를 한다는 얘기잖아. 관계 고려를 뭘로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트랜스포머는. 첫 페이퍼 뭐 읽었습니까? 좀 집중 좀 하세요. 뭐 읽었습니까, 우리?
뭐 때문에 이게 잘 된다 그랬어? 복잡한 걸 이해를 잘한다 그랬죠. 그러면 리즈닝도 결국엔 복잡한 관계라고 했잖아. attention이라 그랬잖아. attention. attention mechanism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attention mechanism이 있으니까 야 그거 이거 첫 번째 거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 첫 번째 거가 뭐라고 이해한 게 이거 그거가 뭔지를 계속 얘가 키워드 있죠. 그 중요한 단어 있죠.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의 코렐레이션을 계속 물고 다니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말을 쭉 할 때 우리가 컨텍스트를 주고 그날 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 그러면 김, 수완무, 거부위어, 두루미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이해한다는 얘기는 지시대명사 있죠. 뭐 이런 거. 그거를 다 물고 다닌다고, 코릴레이션. 그 컨텍스트에서.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attention으로 돌아갑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attention mechanism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transform architecture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attention, transformer 왜 일을 잘하냐? attention 때문에 잘하는 거고 attention 때문에 reasoning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reasoning이 뭐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네. 그게 이집트냐, 첫 번째냐, 그거냐, this가 뭔지, 뭐 that이 뭔지 중요한 거 뽑아가지고 걔네들 계속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트 프로덕트로 가지고 계산해서 한다며.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평가공학인데 프롬프팅이나 잘하자고. 근데 얘가 왜 잘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프롬프팅을 어떻게 설계할 걸 알 거 아니에요. 응?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만들지를 알 거 아니야. 그냥 뭐 명시적으로 만드세요. 자세하게 만들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이제 어댑티브 러닝 전용,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전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여러분들 데뷔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종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이코메트리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원재 선생님? CV에 쓸 때 Adaptive Assessment, Adaptive Learning Prompt Engineer라고 쓰십시오. 직장이 잡히지. 사이코메트리 아무도 하이 안 해. 아니면 하이 하긴 하겠지. 직장이 없어 저거. 뽑아주는 데 가세요. 연봉 4배씩 이렇게 주는 데 가세요. 응? 똑같은 일 하면서. 대접 받는 데 가시라고. 돈으로 대접해달라 그래. 노드, 링크라 그랬어요. 아까 했던 노드, 카이로. 이집트가 노드고, 링크, 혹은 이게 이제 capital of, 이렇게 easily identified 되죠. 그러니까 대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물어볼 수 있잖아. 이 질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주면. 카이로는 이집트의 뭐냐? 물어보면 캐피탈입니다. 이집트의 이집트의 캐피탈은 뭐냐? 카이로입니다. 아시겠어요? 카이로를 캐피털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문학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문항이 막 무궁무진 쏟아지지. 그래서 제가 이거 헥사로 바꾼다 그랬잖아. 헥사로 바꿔서 디스트럭터랑 피드백이랑 딱 각 잡아서 다 뽑아낼 겁니다. LM은 뭐예요? Rarely understood by simple looking at output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웃풋을 봐야지 이해가 되지 얘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어떻게 파라미터 쳐다본다고 아니 1 트릴리언 개수의 무슨 파라미터 웨이트 쳐다본다고 답이 나옵니까? 이게 얘가 뭘 알고 있는 건지 0.000 뭐 이런 거는 나올 텐데 알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perfect circumstances 뭐예요? LM이 좀 explanable하고 interpretable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영쌤한테 요 페이퍼가 황금 페이퍼야 아니에요? 요 페이퍼는 맞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만드는 거는 아웃풋을 봐야 되잖아. 아, 좋은 오답을 만들어 주세요. 뭐 정답을 만들어 주세요. 그쵸? 선생님 이번 페이퍼의 핵심 뭡니까? 적는 페이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 얘한테.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무슨 개념을 도입한 겁니까? self-explanation을 도입한 거예요. 그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네가 만들고, 네가 수행하고, 네가 설명해봐. 아시겠어요? 파라미터를 주면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없는 건지 모르지. 결과만 보면 얘가 그냥 랜덤리 만든 건지 어떻게 만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시겠어요? 그렇게는 모르지. 지금 뭐라는 거예요? self-explanation, self-attention 말고 self-explanation을 할 수 있어요. 왜? 랭귀지 모형이라 할 수 있잖아.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explanation은. 응?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검증, 그러면 explicitly represent 됐어요, 안 됐어요? 걔네가 언어 지식이. 수행도 하고 설명도 했잖아. 그러면 검증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맞고 그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 띠라게 했을 수도 있고. 설명 가능하다는 거.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Far from achieving this goal이라는 얘기예요. 2020년도, 2022년도까지는 뭐예요? 이게 far achieving this goal인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interpretability와 explainability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KB로 뽑고 그 다음에 맞는 거 설명하고. KB는 구조화됐기 때문에 설명력이 뛰어나잖아. KB 엔트리로 뽑히면. 그쵸? 왜냐하면 KB는 inherently explainable. 내재적으로 원래 태생적으로 뭐예요?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놈이 K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KB를 줘. knowledge base entry를 줘. knowledge graph를 줘. triple를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 가능하게 쓰자라는 게 그건 저의 접근 방법이고. 자,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Accessing knowledge는 prompting으로 한다. 그전에는 뭐였어요? 쿼리로 했는데 prompting으로 한다. prompting을 잘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 어디셔널하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죠. 진짜 잘 되게. 이렇게 말하면 잘 뽑히게. 그래서 트리플 전용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뭐가 트리플이다 어떻게 뽑아라 뭐 이런 것들 해볼 수 있습니다. prompt는 뭐예요? alternative method to extract wanted knowledge directly from 하는 것을 prompting이라고 한다. alternative method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하면 되게 prompting이 대안적인 방법으로 나온다. 뭐 하기 위한? extract 뭘? wanted knowledge directly from LM.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prompting에서 뽑는 게 구조적으로 뽑자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knowledge base로 들어가는 것을 구조적으로 뽑자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그것으로 한 방에 얘가 갖고 있잖아. 갖고 있으면서 뭐예요? 컴플렉스 NLP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프롬프팅을 뽑자라는 거예요. 뽑아서 검증 가능하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뽑은 것도 지가 검증하라 그래. 셀프 밸리데이팅도 한번 시키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쪽에 네가 검증도 한번 하고. 근데 이 프롬프트가 open to difficult craft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웠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 만들어 보자고 뭐 디스크리트랑 소프트는 여기는 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갈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뭐 찾아내고 뭐 소프트로 해가지고 튜닝을 시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영역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이 프롬프트를 잘 뽑히는 거를 갖고 그럼 어디에 있어요? 잘 뽑히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경쟁력으로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게 잘 보세요. 이 모든 게 뭐냐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경쟁력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프롬프트 함부로 남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경쟁력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프롬프트를 못 만드는 게 무슨 엔지니어야.
잘 만든 거는요 보여주면 남이 가져가잖아. 응? 조심해서 다루시라고.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맺히는지를 보시라고.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능력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 모형도 마찬가지고 통계 모형도 마찬가지고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잘 짜면 되잖아. R한테 짜라 그러고 파이썬 짜게 만들면 되죠. 결국은 프롬프팅 능력이라니까.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하게 프롬프팅을 하니까 그런 거야. 아무거나 나와요. 아무거나 프롬프팅을 하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려워서 이쪽으로 이건 자동화고 프롬프트를 좀 자동화하는 쪽인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어느 정도 봤는데요. 우리가 갈 길은 아닌 것 같아. 한번 봅시다. 디스크리트는 어떤 패밀리한 쿼리의 포맷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프롬프트 엔진 크로즈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중에서 뭘 뽑는지 뭐 서치를 하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지식을 뽑아내는 식으로 한 거예요. 디스크리트는 튜닝 없이 그냥 어떤 거를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디스크리트를 많이 만든 다음에 그것을 applied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extract knowledge예요. 전부 다 지식 뽑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지식 뽑는 거예요? 평가 지식 뽑는 거예요. 학습을 위한 평가 지식을 뽑는 방법입니다. 근데 클로즈 스타일로는 일을 안 해요. 그럼 하나 비웠다고 나와.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지. 좀 더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이쪽에 클로즈 쪽에 가까운데 아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몰러도 임프루브 하더라. 뭐 슈퍼바이스 베이스라인보다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겠습니다. Challenge of crafting an ideal prompt of a specific task is non-trivial one.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 아니에요.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고 이 사람아 잘하면. 이게 쉬우면 다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예술이 아니게 예술인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 이 사람아. 이게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자동화되면 우리 뭐 하라고 그러면 우리 뭐 하고 먹고 살게. 그래도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뭐예요? gradient based search 어떤 게 더 최적화된 specific task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뭐 찾는 과정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 큰 그림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이거 두 개는 같은 것 같은데 아마 explainability랑 interpretability 조금 뭐 다르게 취급한 거고 우리 여기에 있어요. 아니 어디 프롬프팅에 있어요. 여기 soft랑 discrete랑. extract 하려면 액세스 하려면 프롬프팅을 통해서 하는 거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프롬프트를 전용한 파인 튜닝 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컨시스턴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소프트 프롬프트는요. 이거 보니까 파인 튜닝하고 합쳐진 것 같아. 파인 튜닝하고 프롬프팅하고 합쳐져서 뭔가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게끔 해서 그 프롬프팅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증강시키는 것 같은데 좋은 듯한데 이거 일반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건 만드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파라미터를 수정해야 되면 만드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 파인 튜닝의 어떤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고 하는 프롬프팅이란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뭐예요? 소프트 프롬프팅은 뭐였어요? 파라미터를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 바꾼다고. 소프트 프롬프팅은. 근데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고 하는 방법이 in context learning.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페이퍼가 핵심 페이퍼. 퓨샷 러너라는 얘기는 in context learning을 한다는 얘기고 뭐예요?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니까 미친 듯이 커지니까 어때요? 인스트럭션만 잘 줘도 예제만 잘 줘도 잘 되더란데 지금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뽑는 거를 잘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뽑는 거를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잘 뽑는지 안 뽑는지. 그럼 여기 이거 글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 쭉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거를 어쩌자고. 여기에 넣고 어? 글 줬죠. 그러면 페이지는 knowledge graph입니다. triples 한 줄이지. 프롬프트 딱 한 줄 쳤지. 뽑혀요, 안 뽑혀요? 뽑혀요. 이렇게 뽑는 데까지 어쨌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knowledge base의 그냥 엔트리잖아, 전부 다.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주면 얘를 가지고 이제 지식 기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knowledge base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공짜잖아, 이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준 컨텍스트에서 한 거고,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정리해서 하라면 할까 안 할까? 한다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확장하는 거예요? adaptive learning을 위한 knowledge base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문항을 뽑는 거예요. 아까 문항 뽑는 거 이그젬플 보여줬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에서 사용되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 이것과 이것과 관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잖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됐다고요? 2020년도에 in context learning adds extra information to the model in the form in the context of demonstration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얘는 KG 트리플을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 그 KG의 knowledge graph의 트리플이 뭔지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돼. 그게 뭔지 그냥 형식만 하나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데이터베이스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왜? 프리트레인드 돼 있잖아, 이미. 여러분이 모르지. 여러분 KG 하면 뭐 KFC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KG 하면 뭐 KG가 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얘는 알고 있잖아. 응? KG 트리플이 뭐 먹는 건가? 뭐 앉아가지고 무슨 트리플 아이스크림 이야기인가? 뭐 KG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얘는 알고 있잖아요. 다 처리를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겸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GPT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얘가. 좀 우리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컨시스턴시도 마찬가지예요.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개념인데 얘가 워낙에 말 바꾸기 형태로 랭귀지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컨시스턴시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친구는 떨어져요. knowledge 베이스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그젬플 좋은 거 있습니다. 월드도 있고.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저먼에서 태어난 건지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도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틀려요. 아인슈타인은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시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국가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홈타운이라고 그러면 시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게 컨시스턴시가 조금 떨어지고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리지는 않지만 컨시스턴시는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knowledge base는 우리 그걸 원하는 대로 컨시스턴시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랭귀지 모형은 힘들어요. 그리고 번역도 잘하긴 잘하지만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잖아. 그쵸? 멀티링구얼 스타일에서도 컨시스턴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모델 에디팅 쉬워요, 어려워요? 랭귀지 모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KB로 만들면 어때요? 에디팅 쉬워지죠. 그쵸?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뽑아내서 사용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에디팅 안 해도 되고 바로 쓰는 걸 저쪽 가서 직접 물어보고 아시겠죠? 예. 뭐 좀 변형이 돼도 상관없는 거는 직접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KB 형태로 갖고 오자. 파인 튜닝은 베이스라인 파인 튜닝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익스펜시브해질 텐데 이게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파인 튜닝이 굉장히 쉽게 되고 좀 덜 익스펜시브하게 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저기 뭐죠? 페이스북 계열이 그쪽을 굉장히 요즘 밀고 있나 봐요. 대항마로. 모델 다 공개하고 트레이닝 시켜 놓고 프리 트레인 된 걸 올리는데 일을 잘하면서도 라이트하게 올려서 파인 튜닝 우리는 좀 파인 튜닝 시켜서 쓰고 싶잖아. 나의 특별한 용도로 지식도 좀 집어넣고. 예. 그게 지금 GPT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방향으로 잡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결국에는 근데 트랜스포머 계열이니까 결국에는 프롬프팅을 통해서 어떻게 뽑냐?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버드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돈을 들여 가지고 GPT에다가 파인 튜닝을 엄청 시켜 놓고 나면 나중에 배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고. 예?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그 쓸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회사에서 잘못하면 큰 돈을 날리는 거잖아. 조심해서 쓰시고. 하이퍼 네트워크, 뭐 knowledge editor 뭐 이런 거 에디팅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knowledge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네트워크를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knowledge graph라고 그랬잖아. 얘는 얘랑 연결되고 얘는 얘랑 연결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나는 잘 모르는 건데 하이퍼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그 리터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디렉트 에디팅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지우는 거 어려워요, 랭귀지 모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교수님 나 여기서 근간으로 만들 텐데 쓸데없는 얘기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GPT를 활용하지만. 그래서 GPT에서 뽑아서 쓰자고. 대량으로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뽑으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뽑아서 쓰는 방법으로. 아까 뽑는 거 보여줬죠? 한 방이죠. 그죠? 예. 있는 거 다 보여주니까 그렇게. 리저닝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knowledge base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reasoning 자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is A다. 이거는 뭐 이거의 캐피탈이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된다. by default reasoning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랭귀지 모형이 reasoning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reasoning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개런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개런티가 안 되는 low stakes에서는 바로 쓰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진짜 근데 평가는 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써야 될 때도 있잖아 우리가. 그 지금 그걸 랜덤 probability로 애 인생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애 인생을 망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결국에 영원히 못 쓸 거라 아마 평가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formative assessment 좀 괜찮은데 학습은 summative도 우리 잘 해야 되잖아. 그러면 knowledge base 형태로 해서 reasoning 확실한 reasoning을 쓰자고. guarantee 할 수 있는 reasoning을 쓰자고. 그게 방법론입니다. symbolic reasoning을 하죠. logical reasoning 이게 이제 mathematical reasoning 지금 bard가 이걸 하나 봐요. bard가 그 symbolic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 있죠. logical reasoning, mathematical reasoning 이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bard 안에 들어오면 natural language 모형으로 확률론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게 안 되는 거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엔진 통해가지고 온 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logical reasoning 엔진을 통해서 오는 방법은 또 지금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해지지. 이쪽을 써야 돼? 그럼 그쪽 가서 symbolic AI가 작동하고 그때는 확실하니까. 확실한 게 작동하고 뭐 수학 더하기 빼기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잘하잖아. 옛날에는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는 더하기 빼기가 틀렸다니까 숫자가 커지니까. 근데 요즘 굉장히 맞아요. 여기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야, 요때는 그냥
계산기로 돌려가지고 결과 주자 이런 것 같아요. probabilistic이 아니라 그땐 deterministic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 돌려가지고 주는 건데 안에서. 근데 뭔 일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symbolic reasoning이라는 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common sense reasoning은 얘가 flexible하게 잘하겠죠. common sense라는 게 근데 common sense가 뭐야?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데는 일을 잘합니다. 우기면 되니까 그때는. 알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확실한데 일을 못해서 그런 거지. 자, 좀 중요한 걸로 넘어가 봅시다.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 explicit하게 있으니까 해석 초반에는 랭귀지 모형이 제가 interpretability나 explainability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생각을 많이 바꿉니다. 왜? 얘는 self explainability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self explainability는 interpretability를 증강시켜줘요. 네가 설명해봐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랭귀지 모형한테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interpretable 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maximum이 아니라 가능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elf explainability는 잊으시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교수님 퍼블리시 합시다. 뭐 그렇게 해 하는데 퍼블리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기계한테 프롬프팅을 잘해서 과제를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수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중간 단계를 뭐라고요? 설명하게 한다고. 그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validity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validating 하거나 evaluating 하거나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기계가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 내가 실수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냥 막 쓰면 안 된다고.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잘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self explainability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설명하라 그런다. 그 설명 자체가 그럼 우리한테는 뭐예요? 얘가 이 일을 잘했네. 이 피드백을 잘 줬네. 이 오답을 잘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를 명시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명시적으로 보게 되지. 왜? 얘가 쓴 글을 통해서.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해석력이 높아져요? 안 높아요? 얘는 조심해야 돼. 이거는 믿고 쓸 수 있겠네. 해석 가능해요, 안 해요? 훨씬 더 해석 가능해요. 얘의 능력이 퍼펙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친구의 이 모델이 얼마나 잘하는 extend to the desirable behavior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가 이 스코어가 이 루브릭이에요. model self explainability 잊어버리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언지쌤한테도 뭐 마찬가지야. generalizing 할 때 어때요? 온톨로지를 할 때 굉장히 representative한 거 뽑아야 되잖아. 설명해보라 그래. 이게 왜 complicit이고 representative한지 설명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뽑으라 그러고. 그 전부 다 지가 우리가 요구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representative 하지 않지. 중요한 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그 웨이트이 있을까 없을까? 이 단어가 다른 거랑 개념하고 웨이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 순서대로 뽑아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또 주세요. 다른 거 또 주세요. 10개 또 주세요. 10개 또 주세요. 할 때는 어때요? 나중에 가면 어때요? 처음에 10개는 그럴싸해. 나중에 10개 어떻게 되디? 다른 거 또 줘. 그럴 때는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근데 얘는 일단 준다고. 근데 그거를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나중에 가니까 이상한 소리 하던데 그 얘기가 이상한 소리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요도 선으로 당연히 뽑아주겠지. 디폴트로는.
아시겠어요? 많이 연결돼 있는 걸로 줄 거라고. 나중에 연결이 없는 거를 주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 기계 잘못이에요? 쓰는 사람 잘못이에요? 쓰는 사람 잘못이지. 어?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 나오던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inner working에 대해서는 뭐 에파크 정확하지가 않다는 게 애매모호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흐릿하다는 거. 이게 뭐 inherently 내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딥러닝 모형이라며. 그래서 조금 근데 KB는 어때요? easier to read, fix the schema, to interpret. 굉장히 설명 가능해요. KB 형태로 되면. 그래서 결론은 뽑아서 쓰자. 이거 KB가 좋냐, LM이 좋냐 싸우지 말고 뽑아서 쓰자. 그걸로 가자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고. 근데 많은 연구들이 직접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했어요. 뭐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거는 좀뭐 아직 잘 안 됐다. 뭐 여기 되는 게 self attention, probing, linear classifier를 가지고 좀 어떤 external과 internal을 좀 linear classification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해보나 봐요. 우리 attention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 multiple attention이 뭐 퍼포먼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뭐 그때 뭐 다두 멀티플 헤드 다도 했었잖아요. 그 parallelizable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계산을 쪼개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에 여러 개를 쪼개서 하는 쪽으로 바라봤나라고 싶어요. parallelizable이 핵심인데 GPU를 써가지고 지금 패럴렐 컴퓨팅이 되게끔 만든 게 핵심인데 이 친구들이 그쪽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링귀스틱하고 신세틱한 그 스트럭처와 릴레이션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했다라고만 끝나고 그 이밸류에이트 한 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어적인 거 있죠. 언어적인 지식하고 구분되는지를 해야 될 거. interpretability 뭡니까? attention은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이 attention이라는 것도 faithful한 explanation of the model을 하는 것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 같다. attention이라는 게. attention을 했다. attention 이거를 뽑아냈다 하더라도. 근데요, 이게 distributional attention failed to fail, fails to fail important words stay in unimportant tokens. 이게 self attention이라며. 그러면 잘 보세요. self attention은 뭐예요? 중요한다는 게 외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중요한 키워드가 그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self attention mechanism이란 얘기는 in context 안에서 이거란 얘기잖아. 이거가 correlation을 다 물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context 안에서만 존재하지, 중요도라는 게. 그 컨텍스트 윈도우, 프롬프트에서 줬던 정보들 있죠. 그 단어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나? 그 어텐션인데. 그러면 프롬프트마다 케바케입니다. 어텐션이 왜 파워풀한데 이게? 그 프롬프트에서 일을 잘하니까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그 지시에서. 근데 일반화가 될 수 있냐고. 이밸류에이션이. 그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텐션이 일을 잘하지.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생각해봐. 일단 결과가 좋잖아. 근데 어텐션이 잘하는지를 하려면 내 말은 그 컨텍스트 안에서의 그 숫자지 파라미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모델 파라미터를 몰라. 나도 지금 이건 뭐 거기까지 엑스퍼트는 아닌데 페이퍼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어텐션 있죠. 셀프 어텐션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텐션하고는 좀 다른 걸 이야기하나? 셀프 어텐션은 인퍼런스 할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단어들의 그 코릴레이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그 문장을 이해를 하지. 내가 쓴 문장을 이해해야지. 그쵸?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트랜스포머 메커니즘 어텐션으로 아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그 어텐션이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less known 대부분은 그래요. less known이다. 알려져 있지 않다. 뭐 연구 중이다. 뭐 2021년도, 2022년도에 지금 하려고 한다. evaluate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지. 확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interpretability가 있냐고 없냐고 없다. 그래서 reverse engineering transformers,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이제 mechanistic interpretability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작업이 요거랑 비슷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속에서 있는 거를 다시 끄집어내와 가지고 모델로 안에 있는 거를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KB로 달리자라는 거예요. 뽑아서 얘한테 뽑자라는 거예요. KB로 뽑자라는 거. causal tracing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다고 하네요. influence function 같은 거 본 것도 있고 explainability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페이퍼를 읽어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쪽 부분 influence function이 뭐 어쩌자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explainability 깊게 하려면 이 페이퍼 다 읽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선영쌤? self-explainability로 가자고.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하네.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잘 적어놨네. 뭐라고? LM은 뭐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 Generate coherent explanation about their decision. 선생님 진짜 리터처 리뷰 내가 제대로 해주고. 랭귀지 모형은 지가 한 결론에 대해서, 지가 한 결정에 대해서 coherent한 설명을 generate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가 만들고 오답 만들고 이게 왜 오답인지에 대한 coherent한 explanation을 generate 할 수 있는 potential을 가지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self-explainability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내추럴 랭귀지로 뽑아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은 약간 inconsistent한 것도 frequently 하자는 게. 이거 근데 어느 수준이에요? 이 모형은, 이 페이퍼는 언제 거예요? T5고 언제 거예요? GPT 몇 점이에요? 3.0이에요. 이게 3.5, 4.0 넘어오면서 이 explainability도 coherence가 늘어났을까? 안 늘어났을까? 늘어나지. self-explainability의 능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건 근데 이제 설명하라는 게 나의 과제였죠. 설명해봐. 만들고 설명해봐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잘 만들고 설명도 잘해. 잘 만들면 설명도 잘 합니다. 왜? 랭귀지 모형이니까. 어마어마해요? 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옛날에는 랭귀지 모형이 어땠어요? 딥 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니까 설명 못해. 해석 못해였죠.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완벽할까 완벽하지 않을까?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근데 그거는 알아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잘한 거네. 근데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보고 결정한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 영역에서 설명 잘한다. 이쪽 분야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밸류에이션 우리가 해야지. 이건 잘된 설명이네. 충분한 설명이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것을 쓰자고. 내가 그랬죠. 사람한테 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만들고 설명하라 그러면 몸에 살이 나온다고. 응? 만들어가지고 오답을 그냥 잘 만드세요. 화이팅! 뭐 이런 것만 하고 끝나야지. 그 제대로 만들었는지 막 검증하다 하면 의상해가지고 끝납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데이터로 자꾸 검증하는 거 아니야 해놓고. Future work 마찬가지입니다. Behave similar, sensitive to word order, negation, timing, patterns, unreliable, out of the box. 이거 아직도 힘들어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similarly 하고 하는 게 굉장히 consistency 높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쓰기에는 힘들다고 사실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KB로 뽑는 것 좀 하면 되잖아. 그쵸? 그 KB 뽑는 건 공짜인가? 그것도 프롬프팅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좀 우리 잘 하자고. 사람이 하면 되니까. Certain type of reasoning task만 일을 하고 social, intelligence, uncommon factor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극복할 것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있는지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자. 리미테이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라고? 두 걸로 가자고. 직접 쓸 수 있는 거는 프롬프팅 잘해서 직접 쓰고 knowledge base처럼, 아니면 knowledge base 외부에 구축해서 쓰자. 그게 저의 결론이고 adaptive learning을 위한 카파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